삼배체 굴은 기본적으로 3배체가 됐잖아요. 당연히 생식 능력은 없어요. 씨 없는 굴.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유튜버 안될과학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수박하고 포도 갖다 놨거든요. 둘의 공통점. 맛있다. 맛있다. 저 둘의 공통점은요, 배수체예요. 배수체라는 거는 뭐가 배로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다세포 생물이 자란다는 거는 결국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체세포 분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생식세포, 즉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세포 분열도 일어나요.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는 뭔가 달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은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생식세포가 그대로 염색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생식세포는 염색체를 반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수체라고 그래요. 반수체. 예. 그리고 일반 세포는 염색체가 2개 있으니까 그걸 이배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감수 분열을 통해서 이배체가 반수체가 돼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분리가 안 돼가지고 생식세포가 그대로 이배체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배체가 정상적인 반수체 생식세포와 수정을 하게 되면 한배체가 돼요. 그런데요, 식물의 경우에는요, 이 다배체가 자손이 더 유리한 경우가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식물의 경우에는 유전자 수가 더 늘어나서 좀 더 커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배수체는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무궁화거든요. 우리나라. 네. 얘가 지금 4배체예요. 배수체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왜 일어났을까? 그 당시에 이 한반도가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원래 살던 것보다 훨씬 추운 날씨가 되니까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런 과정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정상적으로 분열이 안 일어나서 아마 2배체가 생겨서 4배체가 된 것 같다. 어쨌든 무궁화는 좀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돌연변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그렇죠. 거네요. 또 어디서 많이 생겼냐면 우리가 작물화 하는 과정에서 밀이거든요. 밀은 4배체도 있고 빵 만드는 밀은 6배체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곡식을 키우면서 이제 알고 받아 다 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겠어요? 가장 튼실하게 자란 거 위주로 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수체들이 더 일반적으로 크거든요, 식물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택이 돼서 지금 밀은 4배체도 있고 6배체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 밀을 쫙 했는데 튼실한 걸 뽑다 보니 그렇지. 걔네가 배수가 많은 그렇죠. 6배체인 거예요. 예. 그래서 6배체 또 심으면 6배체들이 나는 그렇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됐구나. 네. 아니 사실 이 배수체를 육종하는 데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약품을 처리해서 배수체를 유도를 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딸기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얘는 10배체도 있어요. 딸기뿐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먹는 과일, 곡물, 여러 작물 중에 배수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는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약간 돌연변이 같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GMO라고 할 수는 없는지. 좋은 질문인데요. GMO는 유전자 변형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은 유전자 염기서열을 바꿔야 유전자 변형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바꾼 건 없어. 염색체 수가 늘어나는 것뿐이지. 그래서 배수체 작물은 GMO로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이처럼 식물에서는 저 배수체 현상이 일어나도 오히려 그 개체가 더 커지고 튼실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동물에서는 대부분 배수체 현상이 나면 동물은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외적인 게 하나 있어요. 굴은 달라요. 1979년에 미국의 한 과학자가 3배체 굴 육종 방법을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스탠디시 알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 좀 술 좋아하게 생긴 거 봐서 굴을 안주로 많이 드시다가 이거 더 맛있게 못하나. 감사한 분이네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3배체 굴은 기본적으로 3배체가 됐잖아요. 당연히 생식 능력은 없어요. 씨 없는 굴. 그런데 양식용으로는 장점이 많아요. 일단 생식, 번식에 써야 될 에너지를 그냥 안 쓰잖아. 그래서 씨알이 굵어요. 그리고 우리는 찬바람이 나면은 굴이 맛있다고 그러고
서해 가문은 이런 게 있어요. 알, 룰 1월부터 12월 가운데 알자가 없는 날에는 굴을 먹지 말라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아, 여름이네요. 메이, 준, 줄라이, 어거스트. 그러네. 여름이죠. 저게 나는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선 여름철에는요 굴이 상하기 쉽죠. 또 여름철에는 이 적조 현상도 잘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어패류에 독소가 들어갈 위험도 좀 있어요. 저 전에 굴 한번 여름에 잘못 먹었다가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큰일 나죠. 진짜 그러니까 그게 나는 과학적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이 따뜻해지면 굴이 그때 산란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족 자원 보호 차원에서도 먹는 게 맞고 무엇보다도 쟤네가 산란기가 되면 맛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건데 저 삼배채 굴은 알 규칙에 해당이 없죠. 삼배채 굴을 통해서 더 튼실한 굴을 1년 내내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재밌는 굴 상식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아, 예. 굴은 저는 성 전환을 해요. 태어났을 때는 수컷인데 네. 자라면서 네. 점점 암컷으로 변해요. 그래서 성체가 되면 암컷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쨌든 얘는 그러니까 자웅동체야. 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실 저 굴의 성 결정에 대해서는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는데요. 뭐 사람은 XXXY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전자가 발현되면 성이 이제 바뀌는 그런 유전자들은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 유전자가 언제 발현되느냐? 수온, 온도에 따라서 이제 성이 바뀌는. 그러니까 환경 요인에 의해서 특정 유전자가 발현되면 수컷에서 이제 암컷으로 바뀌어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은 어쨌든 동물 중에서 드물게 삼배채, 배수채가 온전히 살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동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의 우유로 알려진 굴, 뭐 이런 굴 상식을 갖고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그작 아그작.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다 굴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맛있는 굴을 먹을 수 있게 저 삼배채 굴 6종 방법을 개발한 알렌 박사님께 감사의 아유, 너무 인사를 감사하죠. 전하면서 네.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